강성그룹의 본사 집무실은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한눈에 담고 있었으나 그곳을 감싸고 있는 공기는 북극의 만년설보다 더 차갑고 무거웠다. 거대한 통유리 너머로 지는 노을이 붉은 핏빛처럼 번져가고 있었고, 강진혁은 맞춤 제작된 이탈리아산 수트를 입은 채 거만한 자세로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매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꿰뚫어 볼 듯이 노려보고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사업 보고서가 아니라 그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수도 있는 조부의 최후 통첩이었다. 강성그룹의 창업주인 강 회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석 달 안에 결혼하지 않으면 경영권 승계 서열에서 완전히 제외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내뱉은 직후였다. 진혁은 자신의 능력이 혈연이라는 배경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조부의 이러한 구식 방식이 역겹고 불쾌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하며 입술을 비틀었다. 그는 지난 10년간 밤낮 없이 일하며 그룹의 매출을 2배로 성장시켰으며 수많은 적대적 M&A를 성공시켜 업계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포식자로 군림해온 인물이었다. 하지만 노회한 조부는 그런 실적보다 가문의 대를 잇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것이 진정한 리더의 덕목이라며 고집을 꺾지 않았고 진혁을 코너로 몰아넣었다. 진혁에게 결혼이란 비즈니스 파트너십의 연장선일 뿐이었고, 감정이라는 불필요한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는 일종의 계약 조건에 불과한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결국 그는 조부의 눈을 속이기 위해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가짜 아내를 찾기로 결심하고 비서실을 통해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진 후보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명령했다. 그의 조건은 까다롭기 그지없었는데, 가문이 복잡하지 않아야 하고 돈에 적당히 굶주려 있으면서도 대중 앞에 나섰을 때 품위를 잃지 않을 정도의 지성과 미모를 갖추어야 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아무런 미련 없이 조용히 사라져줄 수 있는 감정의 동요가 없는 여자여야 한다는 점이었다. 수많은 명문가, 영예들의 사진이 담긴 태블릿 PC를 무심하게 넘기던 진혁의 손가락이 어느 순간 멈춘 곳은 화려한 파티장이 아닌 낡은 보육원 앞이었다. 리스트의 가장 끝에 자리 잡고 있던 이설아라는 여자는 화려한 배경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평범하다 못해 초라하기까지 한 경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녀는 명문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병든 원장 수녀님을 대신해 쓰러져가는 보육원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한 채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었다. 비서실의 보고에 따르면 그녀는 현재 보육원의 부지 매각을 막기 위해 거액의 빚을 짊어지고 있었으며, 매일같이 들이닥치는 사채업자들의 협박 속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다. 진혁은 그녀의 사진 속 깊고 고요한 눈동자를 보며 이 여자라면 자신의 완벽한 장기판 위에서 가장 다루기 쉬운 말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 진혁은 비서를 대동하지 않고 직접 설아가 일하고 있는 낡은 전통시장 근처의 카페로 향했으며, 그곳의 비릿한 생선 냄새와 소란스러운 소음은 그에게 심한 거부감을 불러일으켰다. 고급 세단에서 내린 그의 구두가 빗물 웅덩이를 밟을 때마다 미간이 심하게 찌푸려졌지만, 그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혐오감을 억누르며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다. 구석진 자리에서 낡은 가계부를 적고 있던 설아는 화려한 수트 차림의 이방인이 등장하자 잠시 펜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으나 당황하는 기색 없이 차분하게 그를 응시했다. 진혁은 인사도 생략한 채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미리 준비한 50억 원이라는 숫자가 적힌 백지 수표와 혼인 계약서를 탁자 위에 거만하게 던져놓았다. 설아는 눈앞에 놓인 천문학적인 액수의 수표를 보고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진혁의 오만한 태도를 흥미롭다는 듯이 관찰하기 시작해 진혁의 기분을 묘하게 만들었다. 진혁은 그녀가 당장이라도 수표를 낚아채며 감사의 눈물을 흘릴 것이라 예상했으나, 설아는 천천히 계약서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며 펜으로 특정 문구들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진혁이 제시한 조건 중에서 사생활 침해 금지 조항에 생활비 청구권과 가사노동에 대한 정당한 시급 계산을 추가했으며, 이는 진혁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는 행동이었다. 진혁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고작 그 정도 푼돈에 집착하느냐고 비아냥거렸지만 설아는 돈의 가치는 액수가 아니라 그것이 쓰이는 용도에 있다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나 그 안에는 거대한 자본의 권력 앞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인한 의지가 서려 있어 진혁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분위기에 압도당하고 말았다. 설아는 계약서 마지막 장에 서명을 마친 뒤 수표를 정중히 챙기며 이 돈은 보육원을 위해 쓰일 것이며 자신은 계약 기간 동안 완벽한 아내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녀는 덧붙여 자신을 소유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경고를 잊지 않았고 진혁은 그저 가난한 여자의 자존심 세우기라고 치부하며 비웃음으로 응수하고 말았다. 그렇게 두 사람의 위태로운 동거는 시작되었고 진혁은 자신이 이 집의 절대적인 주인으로서 그녀를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진혁의 펜트하우스에 입성한 설아는 화려한 인테리어와 값비싼 가구들로 가득 찬 공간을 보며 감탄하기는커녕 불필요하게 켜져 있는 조명들을 끄고 다니며 에너지 낭비를 지적하기 시작했다. 진혁은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어둑한 거실에서 자신을 맞이하는 설아를 보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으나 그녀는 오히려 관리비 명세서를 내밀며 비효율적인 지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혁은 이 집에서 나가는 돈은 모두 자신의 능력으로 번 것이니 상관하지 말라고 소리를 높였지만 설아는 낭비되는 돈은 누군가의 피땀 어린 노동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첫날부터 시작된 이 기묘한 기싸움은 진혁이 상상했던 우아하고 조용한 결혼 생활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며 그의 평온을 깨뜨렸다. 조부인 강 회장은 진혁이 데려온 설아를 보고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으나 그녀의 검소한 차림새와 예의 바른 태도에 금세 마음을 열고 흡족해하는 기색을 보여 진혁을 당황케 했다. 설아는 강 회장과의 첫 식사 자리에서 진귀한 사내진미 대신 소박하지만 정갈한 집밥을 준비했으며 조부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저염식으로 구성된 식단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곁들여 설명했다. 강 회장은 진혁이 사들인 그 어떤 비싼 선물보다 설아의 진심 어린 배려에 크게 감동하며 그녀를 진정한 강성 가문의 며느리로 인정하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진혁은 일이 계획대로 풀리는 것에 안도하면서도 조부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설아를 보며 왠지 모를 소외감과 묘한 경쟁심을 동시에 느끼며 입술을 깨물었다. 결혼식은 세간의 이목을 끌기 위해 초호화로 치러졌으나 설아는 예식장, 꽃장식 비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며 업체와 협상해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는 기염을 토해 비서실, 직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진혁은 체면이 깎인다며 화를 냈지만 설아는 절약된 비용으로 보육원 아이들에게 따뜻한 겨울 코트를 사줄 수 있다며 오히려 그를 속 좁은 사람으로 몰아붙여 입을 다물게 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진 로드를 걷는 설아의 모습은 그 어떤 보석보다 눈부시게 빛났으며 진혁은 순간적으로 그녀가 가짜 아내라는 사실을 잊을 정도로 심장이 크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정신을 가다듬으며 이것은 비즈니스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으나 그녀의 손을 잡은 순간 느껴진 온기는 지워지지 않았다. 신혼여행 대신 선택한 일상으로의 복귀는 진혁에게 연이은 충격의 연속이었는데 설아는 주방 찬장을 열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들을 골라내며 식비관리 체계를 완전히 뒤엎어버렸기 때문이었다. 진혁은 세계적인 요리사가 와서 준비하는 식사를 거부하고 직접 장을 보러 가겠다는 설아를 이해할 수 없었으나 그녀의 고집에 못 이겨 평생 가본 적도 없는 대형 마트에 동행하게 되었다. 카트를 밀며 매의 눈으로 할인 품목을 찾아내는 설아 뒤에서 진혁은 자신의 자존심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을 느꼈지만 그녀의 능숙한 손놀림과 가격 계산 능력에 점차 압도당하고 말았다. 특히 유기농 토마토를 고르며 흠집이 난 것을 이유로 점원과 치열하게 가격을 흥의하는 그녀의 모습은 진혁에게 그 어떤 비즈니스 협상보다 치열하고 긴장감 넘치게 다가왔다. 설아는 고작 몇백 원을 깎기 위해 논리정연하게 토마토의 신선도와 시장 시세를 읊어대며 점원을 설득해냈고 결국
덤으로 하나를 더 받아내는 승리를 거두며 아이처럼 기뻐하는 미소를 지었다. 진혁은 그 광경을 보며 실소를 터뜨렸으나 한편으로는 자신의 수천억 원짜리 계약서보다 저 토마토 한 알에 담긴 그녀의 진심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 기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설아는 절약한 돈으로 산 작은 간식을 진혁의 입에 넣어 주었고, 진혁은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싸구려 사탕의 달콤함이 온몸에 퍼지는 것을 느끼며 묘한 기분에 젖어들었다. 그는 자신이 이 집의 주인으로서 그녀를 가르칠 것이라 생각했으나 오히려 자신이 그녀로부터 삶의 본질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부정하며 창밖을 보았다. 밤이 깊어지자 거실 조명을 모두 끄고 작은 스탠드 하나에 의지해 가계부를 정리하는 설아의 뒷모습을 보며 진혁은 설명하기 힘든 평온함과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 아려오는 통증을 느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밀린 업무에 집중하려 했으나 자꾸만 거실 쪽으로 시선이 향했고, 그녀가 내는 작은 종이 넘기는 소리가 그 어떤 교향곡보다 아름답게 귓가에 맴돌아 집중력을 흐트러뜨렸다. 진혁은 자신이 세운 철벽 같은 방어 기제가 이 보잘것없는 여자에 의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는 공포를 느꼈으나 그녀를 밀어내기에는 이미 그녀가 자신의 일상 깊숙이 들어와 버렸음을 직감했다. 창밖에는 차가운 도시의 불빛이 명멸하고 있었고, 진혁은 자신의 차가운 심장 속에 작은 불꽃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음을 깨달으며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설아의 펜트하우스 입성은 그저 단순한 이사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며, 그녀는 거대한 거실 한복판에 서서 화려한 샹들리에를 감탄의 눈빛이 아닌 유지비용을 계산하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진혁은 그녀가 이 공간의 화려함에 압도되어 위축될 것이라 예상했으나 설아는 오히려 집안 곳곳에 켜진 불필요한 조명들을 하나씩 꺼나가며 이 거대한 집이 품고 있는 비효율적인 에너지 낭비에 대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진혁은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의 완벽한 요새가 침범당했다는 묘한 불쾌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녀가 가진 범상치 않은 침착함이 가져올 폭풍을 예감하며 미간을 찌푸린 채가죽 소파에 몸을 깊숙이 묻었으며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진혁은 평소처럼 전문 요리사가 차려주는 화려한 조찬을 기대하며 다이닝 룸으로 내려왔으나 그를 맞이한 것은 정체 모를 앞치마를 두른 설아와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콩나물국과 몇 가지 밑반찬이 정갈하게 놓인 식탁이었다. 진혁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요리사가 어디 갔는지 물었고, 설아는 무표정한 얼굴로 가구당 적정 인건비 배분 원칙에 따라 과도한 인력을 감축했으며, 요리사는 그룹 내 연수원, 식당으로 재배치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아주 덤덤하게 전했다. 진혁은 자신의 허락도 없이 집안 인사를 단행한 그녀의 대담함에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지만, 설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밥 공기를 건네며 아침부터 고칼로리 식사를 하는 것은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는 지름길이라고 조언하며 그를 자리에 앉혔다. 진혁은 분노를 억누르며 수저를 들었지만 한 입 먹어본 국물은 예상외로 깊고 개운한 맛을 내고 있었고, 그것이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으며 자신의 권위가 고작 콩나물국 한 사발에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는 식사를 마친 뒤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원래의 고용 상태로 되돌리라고 지시하려 했으나 설아는 이미 조부인 강 회장에게 보고하여 비용 절감 계획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냈다는 사실을 밝히며 그를 다시 한번 좌절시켰다. 강 회장은 평소 손자의 사치스러운 생활 습관을 못마땅해 했기에 설아의 합리적인 가게 경영 방식에 크게 기뻐하며 그녀에게 집안의 모든 경제적 전권을 위임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온 것이 진혁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다. 그날 오후 진혁은 자신의 한도 무제한 블랙카드가 정지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이는 설아가 그에게 제안한 새로운 용돈 관리 체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곧장 집으로 달려갔다.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설아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진혁의 표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엑셀로
깔끔하게 정리된 지출 명세서를 내밀며 그가 지난 한 달 동안 유흥과 불필요한 사치품 구입에 쓴 비용이 보육원 아이들 1년치 식비와 맞먹는다는 사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진혁은 자신이 번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항변했지만 설하는 부의 축적은 사회적 책임이 동반되는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지출은 자신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선언하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진혁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설아에게 계약 위반이라며 소리를 높였으나 설아는 오히려 계약서 제호 조사항에 명시된 가게 관리의 효율성 제고 조항을 근거로 들며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그녀는 진혁이 즐겨 마시는 수백만 원짜리 와인 한 병을 사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땀을 흘려야 하는지 아느냐고 물었고 그 차가운 질문 앞에 진혁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깊은 수치심과 동시에 형용할 수 없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서재로 돌아와 분을 사귀며 그녀를 쫓아낼 궁리를 했으나 이상하게도 그녀의 논리적인 반박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맴돌며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며칠 뒤 진혁은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최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하려 했으나 설아는 그 장소의 가성비가 최악이라며 직접 손님들을 집으로 초대해 정성스러운 한식을 대접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아 진혁을 또다시 당황하게 만들었다. 진혁은 사업 파트너들에게 무시당할까봐 극도로 불안해했지만 설아는 비싼 음식보다 정성이 담긴 환대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겠다며 자신만만하게 주방으로 향해 식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다. 약속된 날 저녁 진혁은 불안한 마음으로 파트너들을 맞이했으나 설아가 준비한 소박하면서도 깊이 있는 음식들과 그녀의 해박한 경제 지식은 오히려 파트너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며 미팅을 대성공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미팅이 끝난 후 손님들이 돌아가자 진혁은 텅 빈 식탁 앞에 앉아 설아가 닦아놓은 그릇들을 보며 자신이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인간적인 유대와 진심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고 그녀를 향한 시선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고맙다는 말을 내뱉으려 했으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입술만 달싹이다가 설아가 건네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에 긴장을 풀고 소파에 기대어 앉았으며 그녀의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인한 에너지를 묵묵히 관찰했다. 설아는 피곤한 기색도 없이 집안을 정리하며 오늘 아낀 식사 비용으로 마트에서 세일하는 토마토를 더 많이 살 수 있겠다며 혼잣말을 중얼거렸고 진혁은 그 소소한 기쁨이 대체 무엇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평화로운 순간도 잠시 진혁의 라이벌이자 강성그룹의 전무인 강태윤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의심하며 보낸 감시자들이 집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오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으며 설아는 즉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아는 진혁에게 우리가 완벽한 인꼬 부부처럼 보여야 그들의 의심을 피할 수 있다며 대중매체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해 가식적이지 않은 진솔한 부부의 모습을 연출하자고 제안했고 진혁은 그녀의 전략적인 안목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진혁의 수트 코디부터 걸음걸이 하나까지 세심하게 체크하며 그를 자신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게 만들었고 진혁은 주도권을 빼앗긴 기분이 들면서도 그녀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묘하게 즐겁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오후 설아는 마트 전단지를 꼼꼼히 살피더니 오늘은 토마토가 반값 세일을 하는 날이라며 진혁을 직접 운전수로 대동해 대형 마트로 향했고 진혁은 수행 비서도 없이 직접 카트를 밀며 사람 바글거리는 마트 한복판에 서 있는 자신의 처지에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설아가 수많은 토마토 중에서 가장 신선하고 상태가 좋은 것을 골라내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점원과 가격 흥정을 벌이는 모습은 진혁에게
그 어떤 치열한 입찰 경쟁보다 더 박진감 넘치는 광경으로 다가왔다. 설아는 토마토 한 알의 흠집을 잡아내며 덤으로 하나를 더 얻어내기 위해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했고 결국 점원의 항복을 받아내며 승리의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그 순간 진혁은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설아는 방금 얻어낸 토마토 하나를 진혁의 입가에 가져다주며 노동의 가치와 절약의 기쁨에 대해 다시 한번 일장연설을 늘어놓았고 진혁은 얼떨결에 토마토를 받아먹으며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하고 싱그러운 즙에 매료되고 말았다. 그는 자신이 평소 먹던 수십만 원짜리 숭심 과일보다 이 치열한 흥정 끝에 쟁취한 토마토 한 알이 훨씬 더 맛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으며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실제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되었다. 설아는 그런 그를 보며 빙그레 웃더니 다음에는 파와 양파를 사러 가야 한다며 스케줄을 읊었고 진혁은 자신도 모르게 다음 마트 방문을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운전대를 꽉 쥐었다. 저녁 식사 시간 진혁은 설아가 차려준 정성 가득한 밥상을 마주하며 그녀가 왜 그렇게 돈을 아끼고 절약에 집착하는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으며 설아는 잠시 침묵하다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보육원에서 자라며 동전한 푼의 무게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배웠던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녀의 담담한 고백은 진혁의 차가운 심장에 뜨거운 불씨를 지폈고 그는 그녀가 단순히 구두쇠라서가 아니라 삶에 대한 경외심과 책임감 때문에 절약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녀를 향한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 진혁은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으려다 멈칫했지만 그녀가 보여준 삶의 태도는 그가 그동안 추구해온 무분별한 성장이 얼마나 공허한 것이었는지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가르침이 되어 그의 가슴 속에 깊이 각인되었다. 그날 밤 진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반성했고 오히려 설아가 들어온 이후 비로소 이 차가운 펜트하우스가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진짜 집으로 변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녀가 작성한 가계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그 안에 담긴 치열한 삶의 흔적과 타인을 향한 배려를 발견했고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우며 그녀가 잠들어 있는 옆방을 향해 나지막하게 인사를 건넸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진혁에게는 이제 거실 구석에 놓인 설아의 낡은 가계부와 주방에 놓인 토마토 바구니가 훨씬 더 소중하고 빛나는 보물처럼 느껴지며 새로운 내일을 꿈꾸게 만들었다. 상류층의 사교계는 겉으로는 우아하고 화려한 향기를 풍기고 있었으나 그 실상은 날카로운 칼날을 숨긴 전쟁터와 다름없었으며 강진혁은 오늘 밤 열리는 자선 파티가 설아에게 가장 가혹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하며 초조하게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설아가 사람들의 멸시를 받지 않도록 최고급 명품 샵의 드레스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준비했으나 설아는 화려함보다는 기품을 강조한 단순한 블랙 드레스를 선택하며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고 그 모습은 오히려 진혁의 마음을 묘하게 설레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진혁은 그녀가 무대에 오르기 전에 전사처럼 보인다고 생각하며 차가운 와인잔을 만지작거렸고 그녀의 손을 잡고 화려한 연회장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수많은 카메라 세례와 사람들의 시기의 어린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당당하게 전진하기 시작했다. 연회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수천 개의 크리스탈이 박힌 샹들리에 조명이 두 사람을 비추었고 설아의 단아한 모습은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다른 재벌가 여인들 사이에서 오히려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며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진혁의 라이벌인 강태윤 전무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가와 설아의 출신을 비꼬는 가시돋친 인사를 건넸으나 설아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완벽한 미소와 격조 있는 언어로 그를 맞이하며 주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태윤은 설아가 경영이나 예술에 무지할 것이라 단정짓고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와 예술품 투자 가치에 대한 복잡한 질문을 던졌지만 설아는 명문대 수석 졸업생다운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그의 논리적 허점을 정확하게 짚어내며 반격을 가해 태윤의 얼굴을 순식간에 붉게 물들였다. 설아는 단순히 지식을 뽐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자선과 나눔의 가치에 대해 역설하며 파티에 참석한 귀빈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으며, 진혁은 옆에서 그녀의 활약을 지켜보며 그동안 자신이 알지 못했던 그녀의 천재적인 전략가적 면모에 깊은 경외심을 느끼게 되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사교계의 여왕으로 불리는 윤서연 이사가 설아의 드레스가 지난 시즌 모델임을 지적하며 노골적인 무시를 시도했으나, 설아는 유행보다는 클래식한 가치를 선호하며 절약된 비용을 환경보호단체에 기부했다는 사실을 조용히 밝혀 서연을 무안하게 만들었다. 진혁은 설아가 위기 상황마다 보여주는 침착함과 대담함이 단순히 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내면에 깊이 뿌리박힌 강인한 자아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그녀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음을 자각했다. 파티장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설아는 우연히 주방 근처에서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는 한 재벌 2세의 오만한 행동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녀는 참지 않고 그에게 다가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라고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설아의 용기 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냈으며, 진혁은 그녀가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강자의 품격을 발견하고 자신이 그녀의 남편이라는 사실에 형용할 수 없는 자부심을 느끼며 그녀를 보호하듯 어깨를 감싸 안았다. 강태윤과 그 일당들은 설아를 무너뜨리기 위해 준비했던 온갖 음모가 수포로 돌아가자 분통을 터뜨리며 퇴장했고, 설아는 승자의 여유를 만끽하기보다는 지친 기색을 보이며 진혁에게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신호를 보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진혁은 설아에게 오늘 보여준 모습이 정말 놀라웠다고 진심 어린 찬사를 보냈으나, 설아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고, 진혁은 그녀의 외로움, 깊은 곳까지 닿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계약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줄 유일한 동반자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으며, 그녀의 가녀린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으며 앞으로 어떤 풍파가 닥쳐도 자신이 그녀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을 마음속으로 맹세하고 또 맹세했다. 설아는 진혁의 따뜻한 손길에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그의 진심을 느꼈는지 거절하지 않고 가만히 눈을 감았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화려한 파티의 소음보다 더 깊고 진한 침묵의 교감이 흐르며 사랑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진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설아가 정리해둔 지출 보고서를 살펴보며 그녀가 아낀 돈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추적했고, 그 끝에는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과 보육원의 시설 보수 비용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경험을 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부를 의미 없이 낭비해 왔는지를 반성하며 설아의 방식대로 기업을 경영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고, 이는 강성, 그룹의 기업 문화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흐름의 시작점이 되었다. 설아는 주방에서 어제 남은 음식들을 활용해 맛있는 찌개를 끓이며 진혁을 불렀고, 진혁은 이제 그 소박한 부름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음악처럼 들린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은 채 식탁으로 향해 그녀의 곁에 앉았다. 하지만 진혁의 이러한 변화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내 세력들은 설아를 제거하기 위해 더욱 은밀하고 비열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으며, 진혁은 그들의 움직임을 간파하고 자신만의 정보망을 가동해 그녀를 지키기 위한 철저한 방어 전략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진혁은 설아에게 위험이 닥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당분간 외부 활동을 자제할 것을 권유했으나, 설아는 오히려 자신이 직접 적진으로 들어가 진실을 밝히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여 진혁을 다시 한번 놀라게 만들었으며, 그녀의 대담함에 진혁은 항복을 선언하고 그녀의 계획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부부를 넘어 서로의 목숨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전우와 같은 관계로 발전했으며 어두운 그림자가 엄습해오는 순간에도 서로의 눈동자 속에 비친 믿음을 확인하며 다가올 거대한 폭풍에 맞설 준비를 마쳤다. 진혁은 비서실을 시켜 강태윤 전무의 비리 장부를 극비리에 조사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설아가 과거에 겪었던 시련들이 강태윤의 집안과 얽혀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고 분노를 금치 못했으며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설아에게 이 사실을 숨기려 했으나 설아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담담하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이제는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겠다고 선언했고 그 눈빛은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하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진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우리는 이제 하나라며 절대로 혼자 싸우게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두 사람은 펜트하우스의 테라스에서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다가올 내일의 전투가 자신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기대와 긴장 속에 밤을 지새웠다. 강 회장은 진혁 부부의 활약상을 전해 듣고 빙그레 웃으며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고 조용히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수정하기 시작했으며 그 내용에는 강성그룹의 미래를 설아의 지혜에 맡긴다는 파격적인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리 없는 반대파들은 여전히 설아를 무시하며 그녀를 쫓아낼 궁리만 하고 있었지만 설아는 이미 그들의 수위에서 모든 패를 잃고 있었으며 그녀의 정교한 덫은 이미 그들의 목을 서서히 죄어오고 있었다. 진혁은 아침 햇살을 받으며 요리하는 설아의 뒷모습을 보며 이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승리하겠다는 투지를 불태웠고 그녀가 건네는 따뜻한 커피 한 잔에 다시금 평정심을 되찾으며 집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설아는 마트 전단지를 보며 오늘도 토마토가 세일이라는 사실에 즐거워했지만 그녀의 가방 안에는 강태윤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 파일이 들어있었고 그녀는 천연덕스럽게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서며 평범한 주부의 모습,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발톱을 드러냈다. 그녀는 시장으로 가는 길에 미행이 붙었다는 사실을 알아챘으나 오히려 그들을 유인해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는 여유롭게 전화를 걸어 진혁에게 위치를 알리는 기질을 발휘하며 추격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진혁은 보고를 받자마자 보안팀을 급파해 그녀를 보호하도록 조치했고 자신도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 그녀를 품에 안으며 다시는 이런 위험한 일을 혼자 하지 말라고 질책했지만 설아는 웃으며 토마토가 다 떨어졌다고 농담을 던져 긴장을 해소했다. 두 사람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오늘 벌어진 긴박했던 순간들을 공유했고 진혁은 설아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그녀가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제국을 완성해줄 마지막 퍼즐 조각임을 절실히 깨달았다. 식탁 위에 놓인 신선한 토마토는 두 사람이 함께 싸워 얻어낸 평화의 상징처럼 보였고 진혁은 그 토마토를 정성스럽게 썰어 설아의 접시에 놓아주며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시련 앞에서도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무언의 약속을 나누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불빛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합쳐져 벽면에 길게 늘어지며 어떤 어둠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연대의 힘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그렇게 두 사람의 밤은 깊어만 갔다. 진혁은 잠든 설아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그녀가 꿈꾸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했고 자신도 이제는 그 세상의 일원이 되어 함께 걸어가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품게 되었으며 그것은 권력이나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가치임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기며 사랑한다는 말을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미 세상의 모든 언어를 초월한 깊은 애정과 신뢰가 담겨 있었고 그녀를 향한 맹세를 다시 한번 다짐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존재는 진혁에게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북극성처럼 빛나고 있었고 그는 비로소 자신이 찾던 진정한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소박하고 진실한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평온하게 받아들였다. 주말 아침에 번잡한 전통시장은 강진혁에게 있어 지옥과도 같은 공간이었으며 그는 맞춤 수트 대신 입은 캐주얼한 차림조차 어색해하며 사람들의 어깨가 부딪힐 때마다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설아의 뒤를 쫓고 있었다. 바닥에는 생선 비린내가 섞인 물기가 흥건했고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상인들의 외침은 그의 세련된 고막을 사정없이 공격했지만 설아는 오히려 물 만난 고기처럼 활기차게 시장통을 누비며 가장 신선한 식재료를 찾아 눈을 번뜩였다. 그녀의 손에는 이미 검은 비닐봉지 몇 개가 들려 있었고 진혁은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자괴감에 빠졌지만 설아의 단호한 뒷모습에 눌려 불평 한마디 제대로 내뱉지 못하고 묵묵히 보좌했다. 설아는 어느 채소 가게 앞에 멈춰서더니 쌓여있는 토마토 중에서 가장 붉고 단단한 것들을 골라내기 시작했고 그녀의 손놀림은 마치 숙련된 보석 감정사처럼 정교하고 빨라서 진혁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점원이 토마토 5kg의 가격을 부르자 설아는 즉각 표정을 바꾸며 시장의 평균 시세와 어제 오늘의 반입량을 근거로 들며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고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했다. 진혁은 고작 몇백 원 차이로 얼굴을 붉히며 논쟁을 벌이는 설아의 모습이 창피해 고개를 돌렸으나 설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점원과 치열한 심리전을 벌이며 한치의 양보도 없는 태도를 유지하며 협상을 이어갔다. 점원은 혀를 내두르며 결국 설아가 제시한 가격에 토마토를 넘기기로 했고 설아는 거기에 덤으로 작은 방울토마토 한 움큼을 더 받아내는 승리를 거두며 아이처럼 해맑은 미소를 지어 보여 진혁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진혁은 차에 올라타자마자 대체 그 푼돈을 아껴서 무엇을 하려느냐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지만 설아는 비닐봉지를 소중히 안으며 이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정직한 노동의 가치가 담긴 소중한 결정체라고 대답했다. 진혁은 그녀의 궤변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으나 설아의 눈동자에는 그 어떤 비즈니스 미팅에서도 보지 못했던 진지함과 삶에 대한 경외심이 서려 있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설아는 직접 씻은 토마토를 식탁에 올려놓으며 진혁에게 한 입 먹어보길 권했고 진혁은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토마토를 씹었으나 입안 가득 퍼지는 싱그럽고 진한 풍미에 자신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고 말았다. 설아는 미소 지으며 이 토마토 하나를 위해 농부가 흘린 땀방울과 우리가 시장에서 벌인 협상의 과정이 이 맛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돈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역설하기 시작했다. 진혁은 수천억 원의 계약을 체결할 때도 느껴보지 못했던 기묘한 성취감이 고작 토마토 한 알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자신이 그동안 추구해온 부의 가치가 얼마나 공허했는지 되돌아보았다. 오후가 되자 설아는 거실 바닥에 앉아 낡은 가계부를 펼치고 오늘 쓴 비용을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고 진혁은 서재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의 등 뒤에 드리워진 짙은 고독과 책임감의 그림자를 발견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옆에 앉았고 설아는 평소의 강인한 모습과는 달리 조금은 지친 기색으로 자신이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가슴 아픈 과거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동생과 함께 보육원에서 자라며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없어 끼니를 굶어야 했던 시절의 고통과 무시당했던 기억들을 하나둘씩 꺼내놓으며 진혁의 차가운 심장을 녹였다. 설아의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진혁은 그녀가 단순히 인색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생존해온 여전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녀를 향한 경멸은 어느새 깊은 연민과 존경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돈이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생존의 도구이자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믿고 있었고 그 확고한 철학 앞에 진혁의 오만한 자본주의 논리는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진혁은 그녀의 거친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가만히 얹으며 미안하다는 짧은 한마디를 건넸고
설아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지만 이내 그의 진심을 느꼈는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화답했다. 그날 밤 진혁은 침대에 누워 설아가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자신의 삶을 지탱해온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고 이제는 숫자 너머에 있는 인간의 얼굴을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는 내일 예정된 계열사 구조조정 계획안을 다시 검토하며 효율성이라는 명목하에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려 했던 자신의 냉혹함을 반성했고 설아의 방식대로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 밤을 지새웠다.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진혁의 마음속에는 설아가 피워올린 작은 온기가 등불처럼 타오르고 있었고 그는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조금씩 찾아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진혁은 회의실에서 보좌진들이 가져온 냉정한 보고서를 반려하며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해 임원진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으나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설아가 시장에서 보여준 협상의 기술과 가치의 소중함을 기업 경영에 접목했고 이는 단순한 지출 감소가 아니라 조직원들의 충성도와 자부심을 고취하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지며 강성그룹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설아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말없이 진혁의 넥타이를 메어주며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한 사람이라고 속삭였고 진혁은 그 칭찬 한마디에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진 것보다 더 큰 행복감을 느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강태윤 전무의 질투와 음모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고 그는 설아의 과거 약점을 잡기 위해 비열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뒷조사를 감행하며 두 사람을 압박해오기 시작했다. 진혁은 이미 태윤의 움직임을 간파하고 있었지만 설아가 상처받을까봐 노심초사하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철통 같은 방어막을 구축했고 설아는 그런 진혁의 배려를 눈치채고 오히려 자신이 먼저 태윤을 찾아가 단판을 짓겠다고 선언했다. 설아는 태윤의 집무실에 당당히 들어가 그가 저지른 횡령과 비리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던져놓으며 더 이상 자신과 진혁을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했고 태윤은 예상치 못한 그녀의 반격에 당황하며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했다. 설아는 태윤에게 기회를 주는 대신 그가 가로챈 돈을 모두 보육원에 기부하고 사죄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그녀가 보여준 단호함과 지혜는 진혁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완벽하고 위대하여 주변의 모든 사람을 압도했다. 진혁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설아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자신의 제국을 함께 이끌어갈 진정한 여왕임을 확신했고 그녀의 곁에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품으며 그녀를 향해 달려가 품에 안았다. 두 사람은 강성그룹의 본사 옥상에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이제는 가짜 결혼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의 이름으로 서로를 마주보았고 그들의 눈동자에는 희망찬 내일과 서로를 향한 굳건한 신뢰가 가득 차 있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혁은 다시 한번 마트에 들르자고 제안했고 이번에는 자신이 먼저 토마토 가격을 깎아보겠다며 장난스럽게 웃어 보여 설아를 폭소하게 만들었으며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차가운 도시에 소음을 뚫고 멀리 퍼져나갔다. 진혁은 카트를 밀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덤을 챙기는 소소한 일상의 기쁨에 완전히 매료되었고 설아는 그런 남편의 변화가 대견한 듯 팔짱을 꽉 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내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들이 산 토마토 한 봉지는 이제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사랑을 확인하게 해준 마법의 열매가 되어 식탁 위에 놓였고 두 사람의 저녁 식사는 그 어떤 산해진 미보다 풍요롭고 따뜻했다. 진혁은 잠들기 전 설아의 이마에 가만히 입을 맞추며 그녀가 자신의 삶에 들어와 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고 설아는 그의 품에 깊숙이 안겨 안식을 취하며 오랫동안 짊어지고 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온한 꿈나라로 향했다. 어두운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은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듯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고 진혁은 그녀의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을 청하며
내일 아침 설아가 깨워줄 소박한 아침, 식사를 기대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계약을 넘어 영혼의 동반자로 거듭났고, 차가웠던 펜트하우스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어 두 사람의 미래를 밝혀주는 희망의 상징으로 우뚝 솟아오르게 되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성그룹 본사의 전경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견고하고 웅장해 보였으나, 그 내부를 잠식해 들어오는 거대한 어둠의 그림자를 눈치챈 사람은 오직 강진혁뿐이었으며, 그는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익명의 서류, 봉투를 보며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차가운 공포를 느꼈다. 봉투 안에는 설아와 작성했던 혼인계약서의 원본 복사본이 선명하게 들어있었고, 이는 곧 누군가 자신의 가장 은밀한 약점을 쥐고 흔들 준비를 마쳤다는 명백한 신호였기에, 진혁은 떨리는 손을 꽉 쥐며 범인의 정체를 추적하기 위해 날카로운 신경을 곤두세웠으며,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이 어디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는지 처절하게 고뇌하기 시작했다. 그때 예고도 없이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온 강태윤 전무는 특유의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진혁의 맞은편 의자에 거만하게 앉았고, 손에 든 태블릿 PC를 흔들어 보이며, 이제 지겨운 가짜 결혼 연극은 끝났으니 무대에서 내려올 준비를 하라고 조롱 섞인 경고를 내뱉어 집무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빙점 아래로 떨어뜨렸다. 태윤은 이미 이사회 멤버 절반 이상을 자신의 편으로 포섭했으며, 이 치욕스러운 계약 결혼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강진혁의 경영권은 물론이고 조부의 두터운 신뢰까지 모두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진혁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기 시작했고, 진혁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가장 효율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 침묵을 지켰다. 태윤은 승리감에 도취하여 진혁에게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을 줄 테니 조용히 경영권 포기각서에 서명하고 해외로 떠나라고 종용했으며, 만약 거부할 경우 이설아라는 보잘것없는 여자까지 공범으로 몰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해버리겠다는 잔인한 협박을 덧붙여 진혁의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로 강력한 자극을 가해왔다. 진혁은 자신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었지만 오직 설아만은 이 지저분하고 치졸한 권력 다툼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았기에 태윤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하며 뒤로는 설아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기 위한 극비 작전을 구상하며 충직한 비서실장에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지시를 내리며 태윤의 감시망을 피했다. 그날 저녁 무거운 발걸음으로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진혁은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자신을 맞이하는 설아의 얼굴을 차마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고, 그녀에게 미리 준비한 거액의 위자료와 편도 비행기 티켓을 내밀며 이제 우리의 계약은 종료되었으니 지금 당장 짐을 싸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달라고 차갑게 이별을 고했다. 설아는 갑작스러운 그의 태도 변화에 당황한 듯 했지만 진혁의 흔들리는 눈동자 속에 서린 깊은 슬픔과 숨길 수 없는 두려움을 즉각적으로 읽어냈고, 그녀는 티켓을 받기는커녕 식탁 위에 놓인 빨간 토마토를 집어들며 자신은 계약을 어긴 적이 없으니 끝까지 당신 곁을 지키겠다고 단호하게 대답하며 자리를 지켰다. 진혁은 설아의 무모한 고집에 답답함을 느끼며 날카로운 소리를 질러 그녀를 억지로 밀어내려 했으나, 설아는 오히려 그의 떨리는 어깨를 강하게 감싸 안으며 우리가 처음 시장에서 토마토를 샀을 때처럼 지금의 거대한 위기도 충분히 협상하고 이겨낼 수 있는 비즈니스의 일종일 뿐이라며 그를 안심시켰고, 그녀의 따뜻한 체온은 진혁의 얼어붙은 마음을 서서히 녹여주며 용기를 불어넣었다. 설아는 처음에는 돈 때문에 시작한 계약이었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소중한 감정이 생겼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강태윤의 비열한 술책에 결코 굴복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여 강성그룹을 지켜내는 것은 물론 두 사람의 명예까지 완벽하게 회복하겠다는 야심찬 반격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황은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하여 다음날 아침 모든 주요 언론 매체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강성그룹 황태자의 가짜 결혼 전말이라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도배되었고, 주가는 속절없이
곤두박질치며 기업의 이미지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최악의 언론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 진역의 입지는 좁아졌다. 성난 주주들은 본사 앞으로 몰려와 거센 시위를 벌였고 평생을 바쳐 일군 그룹이 무너지는 것을 본 조부인 강 회장은 큰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긴급 입원했다는 비보가 전해지면서 진역은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졌으나 설아는 오히려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역이용해 강태윤의 내부 거래 정황을 포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기로 했다. 설아는 진역에게 자신이 직접 생방송 인터뷰를 통해 모든 의혹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고 제안했고, 비록 시작은 계약이었을지 모르나 현재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부라는 사실을 대중에게 호소하며 강태윤이 제시한 증거들이 조작되었거나 악의적으로 왜곡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한 치밀하고 정교한 시나리오를 작성해 나갔다. 그녀는 평소 자신이 아끼고 절약하며 몰래 모아온 방대한 기부 기록들과 보육원 아이들이 직접 쓴 진심 어린 편지들을 세상에 공개하여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온 부부의 이미지를 구축했고, 이는 차가운 여론을 조금씩 돌려 세우며 반전의 기틀 마련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적을 일으켰다. 병원에 위중한 상태로 입원한 강 회장을 찾아간 진역과 설아는 침대 곁에서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며 자신들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했으나, 강 회장은 오히려 설아의 가녀린 손을 꼭 잡으며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려 했던 손자의 어리석음을 꾸짖는 동시에 그런 진역을 올바른 길로 변화시킨 설아의 진정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두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강 회장은 비록 가짜로 시작했더라도 그 안에서 진짜보다 더 진실한 가치를 만들어냈다면 그것이 곧 진정한 진실이라며 두 사람이 힘을 합쳐 강태윤의 끝없는 탐욕을 막아내고 그룹의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으라고 격려했고, 진역은 조부의 믿음에 눈시울을 붉히며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강태윤은 여론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이사회 내부에서도 동요가 일어나자 당황하여 최후의 비겁한 수단으로 설아를 납치하거나 신변을 위협하려는 무리수를 던졌고, 진역은 이를 미리 예상하고 설아의 주변에 최고 수준의 경호팀을 배치하는 동시에 태윤이 고용한 사설 보안업체와 내통하는 척하며 그를 막다른 골목으로 유인하는 정교하고 치밀한 함정을 팠다. 설아는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미끼가 되어 태윤과 접촉했고, 그가 자신의 범죄 사실을 흥분하여 스스로 실토하게 만드는 녹취 파일과 영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며 승기를 잡았으며, 그 과정에서 보여준 그녀의 대범함과 침착한 연기력은 전문 요원조차 울고 갈 정도로 완벽하여 적들의 판단력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진역은 설아가 목숨을 걸고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강태윤의 조직적인 횡령과 배임, 그리고 불법 감청 행위들을 낱낱이 공개했고, 이사회는 큰 충격에 빠져 태윤의 해임안을 즉각 가결했으며, 태윤은 회의장 밖에서 대기 중이던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진역은 이사회장에서 설아를 자신의 영원한 반려자이자 그룹의 수석 전략가로 정식 소개하며 그녀의 지혜와 용기가 없었다면 강성그룹의 미래는 결코 없었을 것이라고 엄숙하게 선포했고, 참석한 모든 이사들은 설아의 냉철한 분석력과 따뜻한 인품에 압도당해 그녀를 향해 진심 어린 존경의 박수를 보내며 그녀의 존재를 인정했다. 모든 사태가 진정된 후 진역과 설아는 텅 빈 본사 로비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길고 긴 싸움 끝에 얻어낸 평화의 달콤함을 만끽했고, 진역은 설아의 손을 잡으며 이제는 차가운 계약서가 아닌 자신의 심장에 새긴 영원한 약속으로 당신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으며, 설아는 말없이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더 이상 돈이나 권력의 노예가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진정한 사랑의 주인이 되었으며, 창밖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은 모든 시련을 이겨낸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강성 그룹에는 정의가 살아있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화려하게 열리고 있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설아는 내일부터 다시 집안의 생활비 지출을 엄격히 관리하겠다며 진혁의 소매를 잡아 끌어 동네 마트로 향했고, 진혁은 이제 그 지독한 잔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사랑의 속삭임처럼 들린다는 사실을 기쁘게 인정하며 기꺼이 그녀의 낡은 카트를 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두 사람은 시끌벅적한 마트 채소 코너에 서서 다시 한번 토마토 가격을 두고 주인과 즐거운 흥정을 벌였고, 그 소박하고 인간적인 풍경은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CEO의 모습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삶의 진실을 대변해주고 있었으며, 그들의 사랑은 시장 바닥에서 그렇게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다. 진혁은 설아가 고심 끝에 고른 토마토를 소중하게 장바구니에 담으며 자신이 그동안 쌓아올린 거대하고 차가운 성벽보다 이 작은 채소 한 알에 담긴 질긴 생명력과 진심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설아와 함께라면 그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뿌리 깊은 나무처럼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밤하늘을 수놓은 수만 개의 도시 불빛들은 이제 진혁에게 정복이나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이웃들의 고단한 삶으로 다가왔으며, 진혁은 설아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나는 그들의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힘차게 내디디며 나아갔다. 집으로 돌아온 진혁은 설아가 정리해둔 낡은 가계부의 마지막 장을 넘기며 그동안 그녀가 자신에게 가르쳐준 것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겸손한 태도와 사랑의 방식이었음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고, 그는 서재 책상 구석에 놓여있던 자신의 명품 시계 대신 설아가 선물해준 소박한 매듭 팔찌를 손목에 채우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설아는 주방에서 오늘 사온 토마토로 신선한 주스를 만들며 노래를 흥얼거렸고, 그 작은 멜로디는 펜트하우스의 빈틈을 가득 채우며 그곳이 더 이상 차가운 전시장이 아니라 온기가 흐르는 진짜 집임을 증명하고 있었기에 진혁은 그 행복한 풍경을 놓치지 않으려 눈에 가득 담았다. 두 사람은 테라스에 앉아 시원한 토마토 주스를 마시며 강태윤 전무의 몰락 이후 재편될 그룹의 경영 구조와 사회공헌 계획에 대해 밤늦도록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진혁은 설아가 제시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그룹의 수익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하며 그녀를 진정한 파트너로 대우했다. 설아는 자신의 꿈이 단순히 보육원을 지키는 것을 넘어 세상의 모든 소외된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고, 진혁은 그녀의 그 원대한 꿈이 반드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능력과 자원을 아낌없이 쏟아붓겠다고 약속하며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어 맹세를 확인했다. 새벽녘이 되어 잠시 눈을 붙이려던 진혁은 문득 강태윤이 그토록 집요하게 자신들을 공격했던 이유가 단순히 권력욕 때문만은 아니었음을 깨달았고, 그 배후에 숨겨진 또 다른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지금은 곁에 있는 설아를 믿고 함께 나아가기로 마음먹으며 복잡한 생각들을 잠시 접어두고 평온한 휴식을 선택했다. 설아는 잠결에도 진혁의 손을 꼭 쥐며 그를 놓지 않았고, 진혁은 그녀의 작은 손이 주는 거대한 위로와 용기를 느끼며 자신을 괴롭히던 불면증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기이한 경험을 했으며, 두 사람은 그렇게 가장 깊은 밤에 끝자락에서 서로를 지탱하며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다음 날 강성그룹 본사 로비에 출근한 진혁의 모습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는데, 그는 모든 직원에게 먼저 고개 숙여 인사하고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진정한 소통을 시작했고, 이런 그의 변화는 조직 전체에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키며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직원들의 진심 어린 충성심을 이끌어내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설아 역시 비공식 조력자로서 회사 곳곳의 낭비 요소를 찾아내 개선안을 제안했고,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여 노사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회사의 분위기를 따뜻하고 활기차게 바꾸어 놓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변화의 소식은 언론을 통해 다시 한번 대서특필되었고,
가짜 결혼 논란으로 위기에 처했던 강성그룹은 오히려 가장 존경받는 기업 1위로 선정되는 대반전을 이루어냈으며 진혁은 명실상부한 차세대 리더로서 입지를 굳건히 다지는 동시에 설아와의 사랑도 더욱 공고히 하며 세상의 모든 축복을 한 몸에 받게 되었다. 강 회장은 퇴원 후 두 사람을 본가로 불러 직접 지은 따뜻한 밥을 대접하며 이제는 마음 놓고 그룹의 열쇠를 넘겨줄 수 있겠다며 환하게 웃었고 진혁과 설아는 그 웃음 속에 담긴 조부의 진심을 느끼며 서로의 손을 더욱 꽉 맞잡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하지만 설아는 회사의 큰 성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0원 한 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시장에서의 흥정을 멈추지 않았고 진혁은 가끔 그런 그녀가 너무하다고 투덜대면서도 시장통 상인들과 농담을 주고받는 자신의 모습에서 예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삶의 진정한 멋과 풍요로움을 발견하며 그 누구보다 행복한 남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가끔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그 붉은 토마토를 보며 생각하는데 만약 그날 설아를 만나지 못했다면 자신은 여전히 차가운 숫자 더미 속에서 고독한 괴물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그녀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창밖의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았다. 진혁은 이제 그룹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마다 설아의 가계부를 떠올리며 이 결정이 누군가의 식탁 위에 놓일 토마토 한 알의 가치를 훼손하지는 않는지 스스로 묻는 습관을 갖게 되었고 그의 경영 철학은 사람 중심의 상생 경영으로 완전히 탈바꿈하여 강성그룹을 단순한 기업,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공동체로 성장시키는 거대한 원동력이 되었다. 설아는 그런 진혁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고 자신들의 사랑이 단순히 두 사람만의 행복을 넘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미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경쾌하게 대지를 딛고 있었다. 저녁 노을이 강성그룹 타워를 황금빛으로 물들일 때 진혁은 퇴근을 서둘러 설아가 기다리는 그 따뜻한 집으로 향했고 그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비치는 자신의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온화해졌음을 발견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으며 오늘 저녁 메뉴가 무엇일지 기대하는 소소한 즐거움 속에 하루의 피로를 깨끗이 씻어내며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마자 풍겨오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토마토의 상큼한 향기는 진혁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안식처를 제공해 주었고 그는 앞치마를 두른 채 자신을 반기는 설아를 품에 가득 안으며 우리가 함께 만든 이 소박한 천국을 영원히 지키겠다고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설아는 그의 품 안에서 수줍게 웃으며 내일부터는 마트 세일 기간이니 조금 일찍 일어나라고 당부했고 진혁은 웃음을 터뜨리며 기꺼이 그러겠노라고 약속했으며 두 사람의 그림자는 거실 벽면에 하나로 합쳐져 어떤 어둠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빛의 연대를 보여주고 있었기에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렸다. 창밖의 도시 소음은 이제 소란스러운 위협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켜주어야 할 아름다운 사람들의 합창으로 들려왔고 진혁과 설아는 서로의 심장 박동을 느끼며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사랑의 가치를 전하는 진정한 승리자로서 그 깊고 푸른 밤의 품속으로 평온하게 젖어 들어갔다. 강성그룹 본사의 대회의실은 무거운 침묵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으며 강진혁은 상석에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반대파 이사들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으나 강태윤 전무의 구속 이후에도 여전히 그를 추종하던 잔당들은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듯 경영권 승계를 저지하기 위한 비열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그들은 진혁의 도덕적 결함과 가짜 결혼 스캔들을 빌미로 해임안을 상정하며 대대적인 공격을 퍼부었기에 진혁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마지막 전투를 치러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회의장 밖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어
강성그룹의 운명을 결정지을 순간을 보도하기 위해 대기 중이었으며 진혁은 자신의 곁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설아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밀려오는 불안감을 억누르며 차가운 테이블을 꽉 쥐었다. 반대파의 수장인 박 이사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강진혁 대표이사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가문과 주주들을 기망하고 가짜 결혼이라는 연극을 벌여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므로 더 이상 경영권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여 주장하기 시작했고, 이에 동조하는 이사들이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며 진혁을 압박해왔다. 진혁은 그들의 공격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며 반격의 기회를 노렸지만 눈앞에 놓인 수많은 비난의 화살들은 그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날카롭고 집요하여 점차 코너로 몰리는 기분을 느꼈으며 조부인 강 회장이 부재 중인 이 자리가 마치 거대한 단두대처럼 느껴져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그때 육중한 회의실 문이 예고 없이 열리더니 단정한 감색 수트를 차려입은 이설아가 당당한 발걸음으로 들어섰고, 그녀의 손에는 강태윤 일당이 숨겨왔던 거대한 부정부패의 실체가 담긴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으며,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회의장을 순식간에 정적 속으로 빠뜨리기에 충분했다. 진혁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으나 설아는 그에게 짧은 눈인사를 건넨 뒤 곧바로 단상으로 향해 마이크를 잡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 시장에서 토마토 가격을 깎을 때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논리적이며 강인한 힘을 내뿜으며 장내를 압도하기 시작했기에 반대파 이사들은 당황하며 그녀의 입을 막으려 소동을 피웠다. 설아는 장내의 소란을 단숨에 잠재우는 강력한 눈빛으로 이사들을 응시하더니 자신이 단순히 강진혁의 가짜 아내가 아니라 강성그룹의 자산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지난 몇 달간 비밀리에 진행해온 내부 감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이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파격적인 반격의 서막이었다. 그녀는 시장 바닥에서 배운 꼼꼼함과 수치에 대한 집요함을 바탕으로 강성그룹 산하 공급망에서 발생한 수천억 원대의 리베이트 정황과 비자금 조성 경로를 완벽하게 분석해 냈으며, 특히 반대파 이사들이 강태윤과 공모하여 회사의 수익을 가로챈 구체적인 날짜와 계좌 내역까지 낱낱이 공개하며 그들의 숨통을 조여가기 시작했다. 그녀가 공개한 보고서는 단순히 재무제표상의 숫자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생생한 증거들이었는데, 설아는 매일 아침 장을 보러 다니며 시장 상인들과 맺은 네트워크를 활용해 강성그룹에 납품하는 소상공인들이 겪었던 부당한 압력과 갈취의 실태를 파악했으며, 이는 엘리트 감사팀조차 발견하지 못한 현장의 진실이었다. 반대파 이사들은 자신들의 비리가 공개되자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으나, 설아는 그들이 사용한 법인카드의 사치스러운 내역과 그녀가 아끼고 아껴서 모은 보육원 기부금의 가치를 대비시키며 그들의 탐욕이 얼마나 추악하고 비인간적인지를 가차없이 질타하여 회의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켰다. 설아는 마지막으로 강진혁 대표이사가 추진해온 상생 경영의 성과와 향후 그룹이 나아가야 할 투명한 경영 구조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며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낡은 세력들을 척결하고 진정한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진혁은 곁에서 그녀를 지켜보며 자신이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사소한 지출의 흐름 속에 얼마나 거대한 부패의 씨앗이 숨겨져 있었는지를 깨닫고 소름이 돋았으며, 고작 토마토 한 알의 가격을 깎던 그녀의 집념이 이제는 천조 원대의 제국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었다는 사실에 경외심을 느끼며 그녀를 향해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다. 회의장은 설아의 명쾌한 논리와 압도적인 증거 자료들 덕분에 반대파 세력들이 힘을 잃고 하나둘씩 사퇴 의사를 밝히며 무너져 내렸고,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강진혁 대표이사의 유임을 결정함과 동시에 이설아를 그룹의 특별 경영 고문으로 추대하는 파격적인 안건을 통과시키며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렸다. 진혁은 회의가 끝난 후 텅 빈 회의실에서 설아의 손을 꽉 잡으며 당신이 없었다면 이 자리는 물론
강성그룹의 영혼까지 잃어버렸을 것이라고 고백했고, 설아는 수줍게 웃으며 모든 것은 우리가 함께 시장에서 배운 삶의 지혜 덕분이라며 공을 진혁에게 돌리는 겸손함을 보였다. 두 사람은 본사 옥상 정원에 올라가 서울 도심의 전경을 바라보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으나, 설아는 곧바로 다음 달 그룹 전체 소모품비 절감 계획안을 꺼내들며 진혁을 당황하게 만들었으며, 진혁은 이제 그녀의 그런 지독한 절약 정신이 회사를 구한 구국의 결단이었음을 인정하며 기꺼이 그녀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약속했다. 진혁은 설아를 품에 안으며 이제 우리는 가짜가 아닌 진짜 부부로서 이 거대한 파도를 함께 넘어가자고 속삭였고, 설아는 그의 가슴에 귀를 기울이며 당신의 심장 박동이 오늘 가장 안정적이라며 농담을 던져 긴장감을 해소해 주었으며,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노을지는 도심의 하늘 위로 멀리 퍼져나갔다. 하지만 설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강성그룹의 기업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모든 임원이 직접 시장에 나가 상인들과 소통하며 물가 안정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고, 진혁은 처음에는 난처해했지만 그녀의 진심이 대중에게 전달될 때 얻을 수 있는 무형의 가치를 이해했기에 기꺼이 모든 계열사 사장단을 이끌고 시장으로 향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게 되었다. 화려한 수트를 입은 CEO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채소 가격을 흥정하며 서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는 모습은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되었고, 강성그룹은 권위적인 재벌의 이미지를 탈피해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진정한 동반자로 거듭나며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기염을 토했다. 설아는 자신의 제안이 성공적인 결과를 맺자 뿌듯해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여전히 퇴근길 지하철을 고집하며 교통비를 아끼는 소박한 모습을 유지했고, 진혁은 그런 아내를 위해 최고급 세단 대신 경차를 직접 운전해 마중 나가는 등 이전과는 180도 달라진 가치관을 보여주어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두 사람은 이제 강성그룹의 펜트하우스에서 값비싼 와인 대신 설아가 직접 담근 매실청을 마시며 내일의 식단과 기업의 미래를 동시에 설계하는 기묘하면서도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나갔으며, 진혁은 비로소 자신이 꿈꾸던 성공의 정의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소박한 저녁 식사에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어느덧 두 사람의 이야기는 사교계의 전설이 되어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설아를 무시했던 다른 재벌가 여인들은 이제 그녀의 절약 비법과 경영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으나, 설아는 그들에게 비싼 강의료 대신 보육원에 대한 기부와 성실한 세금 납부를 요구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새로운 기준을 정립해 나갔다. 진혁은 그런 아내를 보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을 얻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따뜻한 원석을 발견했음을 깨닫고 그녀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과 신뢰를 다짐하며 창밖의 평화로운 밤 풍경을 향해 나지막하게 감사 인사를 건넸다. 강성그룹의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이전보다 훨씬 맑고 투명한 아침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으며, 강진혁은 창가에 서서 평온하게 움직이는 도심의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이 이룬 성취보다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고 있었다. 이제 집무실은 더 이상 살벌한 전장터가 아니라 사람들의 온기와 희망이 교차하는 열린 공간으로 변모해 있었고, 진혁은 책상 한 구석에 놓인 설아의 낡은 가계부를 보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오늘 조부인 강 회장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기에 긴장된 마음을 가다듬으며 설아와 함께 본가로 향할 준비를 마쳤고, 그녀의 손을 꼭 잡은 채 새로운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디었으며, 두 사람의 눈동자에는 서로를 향한 굳건한 신뢰와 사랑이 가득 차 있었다. 본가에 도착하자 강 회장은 평소의 엄격한 모습과는 달리 인자한 미소로 두 사람을 맞이했으며, 식탁 위에는 진귀한 요리들 대신 설아가 평소 즐겨 만들던 소박하고 정갈한 한식, 상차림이 차려져 있어 진혁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강 회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두 사람의 눈을 번갈아 보더니 사실은 처음 계약서를 작성하던 그날부터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덤덤하게 내뱉어 장내를 순식간에 정적 속으로 빠뜨렸다. 진혁은 조부의 예상치 못한 발언에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했으나 강 회장은 빙그레 웃으며 오만한 손자가 돈으로 살 수 없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하려면 설아 같은 강인한 조력자가 반드시 필요했기에 모르는 척 지켜보았다고 털어놓았다. 강 회장은 설아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가난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절약의 미덕을 실천하며 진혁을 진정한 리더로 성장시켜준 그녀의 공로를 높이 치하했고 이제는 계약이라는 족쇄를 풀고 진정한 가족으로서 자신과 함께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했다. 설아는 조부의 진심 어린 배려에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고 진혁은 자신이 조부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난 것 같아 허탈하면서도 그런 큰 사랑으로 자신들을 이끌어준 조부에게 깊은 감사를 느끼며 비로소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완전히 내려놓았다. 세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나누었고 강성 가문의 진정한 통합과 화합이 이루어지는 이 순간은 그 어떤 화려한 경영권 승계식보다 훨씬 더 장엄하고 감동적인 역사적 장면으로 기록되었다. 식사를 마친 후 진혁은 설아를 데리고 두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장을 보았던 그 낡은 전통시장으로 향했으며 이번에는 비서도 없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그녀와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다. 시장 상인들은 이제 진혁을 낯선 이방인이 아닌 단골 손님의 남편으로 반갑게 맞아주었고 진혁은 그들의 거친 손을 맞잡으며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나는 질긴 생명력과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온몸으로 느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설아는 여전히 채소 가게 앞에서 토마토 가격을 두고 주인과 실랑이를 벌였으나 진혁은 이제 그 모습이 창피하기는커녕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여왕의 통치 행위처럼 보여 흐뭇하게 지켜보며 그녀의 장바구니를 대신 들었다. 설아가 치열한 흥정 끝에 덤으로 얻어낸 토마토 하나를 진혁의 입에 넣어주자 진혁은 그 달콤하고 싱그러운 맛이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은 기적의 맛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녀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기 위한 최적의 순간임을 직감했다. 그는 시장 한복판에서 설아의 앞에 무릎을 꿇고 미리 준비한 소박하지만 정교한 디자인의 반지를 꺼내 보이며 이제는 계약서가 아닌 자신의 온 생애를 걸고 당신을 영원히 지켜주고 싶다며 진심 어린 프로포즈를 건넸다. 주변의 상인들과 손님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에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를 보내주었고 설아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진혁의 청혼을 받아들여 두 사람의 사랑은 비로소 완전한 결실을 보게 되었다. 그날 이후 강성그룹은 이설아 경영 고문의 지휘 아래 전례 없는 투명 경영과 사회 환원 프로젝트를 가동했으며 특히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최고의 모델로 칭송받게 되었다. 진혁은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CEO였으나 이제는 직원들의 고충을 먼저 듣고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따뜻한 리더를 탈바꿈하여 조직 내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했고 강성그룹의 매출은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두 사람은 매일 아침 함께 출근하며 차 안에서 오늘의 절약 목표를 설정하고 저녁에는 마트 세일 전단지를 분석하는 소소한 즐거움을 만끽하며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면서도 가장 검소한 부부로 살아가게 되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진혁은 강성그룹의 회장으로 취임했으나 취임식 연설에서 자신의 성공 비결은 수조원의 자산이 아니라 아내가 가르쳐준 토마토 한 알의 가치에 있었다고 당당히 밝혀 전 세계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깊은 깨달음을 주었다. 설아는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아이들에게 돈의 소중함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르치며 여전히 낡은 가계부를 써내려갔고 진혁은 퇴근 후 앞치마를 두르고 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평범한 가장의 행복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았다.
그들의 펜트하우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이제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지켜주어야 할 수많은 소중한 이웃의 삶으로 빛나고 있었고, 두 사람의 사랑은 그 불빛들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영원하게 대지를 비추고 있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활기찬 전통시장에서 시작되는데, 검은색 고급 세단에서 내린 진혁이 익숙하게 장바구니를 챙겨들고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아내를 기다리며 상인들과 농담을 나누는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설아는 멀리서 토마토가 세일이라는 간판을 발견하고는 눈을 반짝이며 달려갔고, 진혁은 허허 웃으며 그녀의 뒤를 쫓아 오늘도 시작될 그 치열하고 아름다운 흥정의 과정을 즐길 준비를 마쳤다. 그들에게 돈은 이제 더 이상 사람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고 정의를 실현하는 따뜻한 도구일 뿐이었으며, 두 사람이 함께 걷는 그 시장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버진 로드가 되어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은 행복한 동행의 길로 이어지고 있었다. 진혁은 아내가 점원과 토론하며 결국 100원을 깎아내는 승리의 순간을 포착하고는 뒤에서 조용히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고, 설아는 승전보를 전하는 장수처럼 위풍당당하게 돌아와 진혁의 팔짱을 꽉 끼며 오늘 저녁은 토마토 파티라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시장 골목 어귀에 길게 늘어지며 하나로 합쳐질 때, 하늘에서는 축복 같은 저녁 노을이 내려와 그들의 앞길을 황금빛으로 물들였고, 강성그룹의 젊은 회장은 이제 자신이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되었음을 확신하며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집으로 향했다. 사랑은 때로 가장 화려한 곳이 아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온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해낸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완벽하고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으며 세상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붉은 토마토처럼 싱그러운 감동으로 남게 되었다.